첫 번째 가보죠. 예, 달달한 프로포즈입니다. 자, 전청조 씨가 이 남현희 씨를 위해서 준비한 프로포즈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화제더군요. 만나보시죠. 예, 현이야 안녕. 나름 머리 쥐어짜면서 준비했어. 나는 좀 귀티나게 잘생겼고 돈도 많더라고. 나 괜찮지? 이 정도면 같이 살만하잖아. 너랑 못 헤어지겠더라. 평생 나 죽을 때까지 너랑 살아야겠더라고. 예, 아유 닭살. 자, 저랬던 두 사람이 어제는 경찰 대질 신문 받으면서 쳐다보니까 올바 껌바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한 유튜버가요,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한 프로포즈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뭐 이 정도면 같이 살만하지 않니? 너랑 못 헤어지겠다. 죽을 때까지 함께 살자. 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프로포즈하면서 쓴 손편지랑 케이크, 또 아기 신발 사진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 그 편지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안고 사랑하고 싶다라고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또 케이크에는 그 임신한 줄 알았을 때 그 아이의 태명인 블랙젤리가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공개된 어제 오전에 남현희 씨가 이 전 씨의 사기 행각 공범 의혹을 받고 경찰 출석해서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죠. 이날 전 씨와의 대질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대질 신문에서 둘이 마주쳤을 때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를 째려봤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남 씨가 전 씨에게 뭘 봐라면서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이날 대질신문에는 남 씨랑 남 씨 법률 대리인 2명, 전 씨랑 전 씨의 법률 대리인 2명, 그리고 이들을 고소한 그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 1명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뭘봐 껌바. 뭘 봐? 껌바. 예. 뭐 저기서는 껌바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아주 유명한 이자연 기자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죠. 전혀 모르겠죠. 예. 옛날적인 어떤 그 유행했던 얘기인데 일단 양측의 감정 싸움이 좀 극해졌던 것 같아요. 변호인들이 이제 왔었는데 변호인 간에도 좀 대립이 됐던 모양이 좀 있습니다. 특히 남현희 씨 측 대리인 변호인이 이 전 씨 측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서 끝날 무렵에 열람할 그 무렵에 이 변호사의 전청조의 변호사의 노트북 같은 거 사용하는 것을 봤다. 뭔가 증거 인멸하거나 범죄 수익 은닉하는 거 쓰려고 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반대로 전청조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니다. 이거 원래 뭐 범죄 수익이나 이거 얘기한 게 아니고 조사가 늦어져 가지고 접견 시간이 없어서 메모 답변 정도 했고 이거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도 뭘 봐 이렇게 다투지만 변호인들도 상당히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허, 감정 싸움이 아주 크게 달해지고 있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경찰서 단골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오토바이 타고 등장하는 저 두 사람 주목해 주세요. 자, 옆에 있던 오토바이 살피더니 갑자기 부릉부릉 슬금슬금 뒤로 빼더니 자, 후진을 하더니 그대로 부릉 하고 타고 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컴백을 합니다. 갑자기 정신 차린 걸까요? 노. 훔친 오토바이에 자동차 키가 있었던 거, 훔칠 바에는 스쿠터보다 차가 낫지 하면서 뾱뾱 눌러보더니 도둑놈들 저렇게 결국 그 차를 훔쳐갑니다. 진짜 스쿠터 훔치는 걸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지 기어이 범죄 현장에 다시 돌아와서 차를 훔쳐 세상에 간이 크다 못해서 배 밖으로 나왔어요 아주 그냥. 네, 저게 지난달 27일 밤 11시 50분인데 경기 의정부에서 두 남성이 이 제보자의 스쿠터와 또 차량을 훔쳐갔습니다. 이 스쿠터에 열쇠를 넣어두고 다녔는데 두 남성이 오토바이 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돼 있던 이 스쿠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스쿠터 열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차키도 넣어놨던 겁니다. 아이고야. 이들은 수십 분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요. 28일 새벽에 차까지 훔쳐갔습니다. 아마 가다가 안에 있던 이 차 열쇠를 발견했던 거겠죠. 아침에 제보자가 휴대전화 확인해 보니까 이 새벽에 차량에 도난 경보가 2건 작동됐다. 이 알림 문자가 2개 와 있었던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가보니까 정말 없어졌었던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스쿠터는 멀지 않은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 차량도 이 파손된 상태로 있었다고 하는데 남양주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범인들 자기들이 훔친 차량이 또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지난달 29일 새벽에 다시 와서는 스쿠터를 다시 또 훔쳐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다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번엔 이미 범인들 검거됐습니다라는 소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유 교수님, 애들이 세상 무서운 줄을 몰라요. 지금 이제 잡힌 저 사람들의 연령이 1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촉법 소년은 아니고 그 위쪽에 있는 그 범죄 소년
그 영역인데요. 일당은 총 5명이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경찰에 근거가 된 것은 차량 트리로 지갑을 훔치고 그리고 거기서 카드를 사용을 하다가 경찰에 아이고. 근거가 된 건데 이제 카드 절도 피해자가 거기 가서 보니까 실제 이제 저쪽은 지역이 이제 남양주 지역인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 번호판에 지역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이 찍혀 있어 가지고 경찰에게 저거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절도품이었죠. 그래서 제보자가 며칠 뒤에 다시 이제 파출소에 갔더니 범인들이 파출소에 잡혀오면서도 저 단골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다는 거죠. 교수님 잠시만요. 아유 또 왔습니다. 저 단골 왔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15살짜리들이.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달 전에도 차량 절도로 잡힌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이 그 사항을 갖다가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15세 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두고 봐야 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94일생이 이런 것이구나. 자, 도로 위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앞차 주목하세요.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서 무언가가 휘우휘우휘우휘우휘우 꽝! 세상에 휘우휘우 꽝! 앞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날라온 걸까요? 저게 그 앞 차량 지붕에 설치돼 있던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지난 7일 아침 7시 35분이었는데요. 고속도로 달리던 중에 그 앞 차량 지붕에 있던 태양광 패널이 떨어져서 뒷차인 블박차에 날아왔던 겁니다. 앞유리가 심하게 파손이 됐고요. 앞차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건지 그대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진출로를 나가려는 불박차. 그런데 저 앞에 트럭! 아우, 세상에. 자, 분리대를 광들이 받고 이 차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확 꺾어가지고 겨우 불박차는 빠져나갔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왠지 저 트럭 졸음운전 같은 느낌적인 느낌? 트럭이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진출입로에서 지금 잘못하고 앞으로 가면서 그냥 박는 모습인데 정말 구사일생으로 블랙박스 차량은 피해 갑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만 늦었거나 조금만 빨랐거나 하면 큰 사고가 났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졸음운전이 의심된다라고 하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사고가 났는지 또 어떤 뭐 피해가 입었는지 그 부분은 확인 안 되고 있는데 블랙박스 차량은 잘 피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민폐 좀 적당히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황당한 사진 이어서 만나보시죠. 아파트 주차장의 한 외제차. 그런데 그 앞에만 주차금지 표지판이 하나도 아닌 2개씩. 어디 싸구려 국산차를 내 앞에 들이밀어? 라고 하듯이 심지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까지 갖다가 저렇게 떡. 자, 또 다른 사진 이어가보죠. 예. 자,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해서 딱지를 무려 3개 받은 저 차. 그런데 앞 유리에 무언가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자식이 딱지를 자꾸 붙여 이거 짜증나게 라고 하셨어요.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이중주차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주차면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왜 남들 다 하는 걸 자기만 안 하려고 해요? 그러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여기 근데 주차나 시달리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중주차를 한답니다. 제가 사는 것도 그래요. 근데 저렇게 딱 앞에 내 차 앞에는 이중주차하면 안 돼라고 장애인 표지판은 어디서 구입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막아놓고 혹시라도 그래도 누군가 실수라도 이중주차하면 그렇게 또 욕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차량 주차한 사람에게만 욕설하는 게 아니라 경비원한테 그거 왜 못 막았어? 막 하면서 막 소리를 하도 질러서 아이고. 거의 뭐 주변에서 포기를 했답니다. 아, 이래.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저건 진짜 보여주세요. 덮고 가죠.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아,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좀 떼지 좀. 저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이웃 차량한테 좀 메시지를 남긴 건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짜증난다고 이렇게 글을 남겼고요. 차량에는 이제 보니까 주차 금지 딱지가 3개에 붙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저 딱지 붙임을 당해본 분들 알겠지만 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아주 아주 급한 온수로 아주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저렇게 3장 띄는 거 진짜 힘들 거거든요. 저러다가 5장, 6장 될 수도 있고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아, 딸과 사위가 야속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받아본 이메일인데요. 우리 가족분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일단 이기적인 딸과 사위 때문에 속상하다는 6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40대에 이혼을 했고요. 20년 동안 딸을 혼자서 키우면서 식당부터 요양보호사까지 다양한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딸이 결혼을 했고요. 아이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딸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딸이랑 쌍둥이뿐만이 아니라 사위까지 아예 다 집으로 들어와서 사연자 집으로 들어와서 딸과 아이. 딸과 아이까지 이 사연자 집으로 다 들어와서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연자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요. 이 딸 부부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산후조리까지 모두 도맡아 해줬고요. 힘들었지만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예 딸 가족이 사연자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사연자는 딸 부부한테 큰 방까지 내줬고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에 일이 터졌습니다. 사연자가 쌍둥이 아이들한테 추석 용돈을 줬는데요. 정작 딸 부부는 사연자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사연자가 엄마 용돈은 없냐, 돈이 아쉬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 딸 성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딸이 갑자기 그거 주는 사람 마음 아니냐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위까지 합세해서요. 저희가 뭘 잘못했냐고 고함을 쳤다고 하고요. 사연자는 너무 서러워서 방에 혼자 들어가서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울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딸이랑 사위 웃음소리가 들려와서 더 서러웠다고 합니다. 딸 부부 집에 들여서 챙기고 도와줬는데 이런 취급받으니까 서럽다면서 추석 용돈 요구했더니 버럭 화낸 딸 부부, 서운한 감정 드는 게 맞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딸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 진짜 엄마 돈 몇 푼 갖고 1억이야? 지나간 사람 붙잡고 물어봐. 자식한테 대놓고 용돈 달라는 부모가 어딨어 세상에. 그런 말 들으면 주고 싶다가도 기분 싹 사라져 진짜. 그리고 내가 엄마 집에 공짜로 있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열 씨 앞에서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사위 앞에서 모냥 빠지게 말이야. 아유 정말 동그라미. 자,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 엄마입니다. 야, 인정머리 없는 년아, 저 좀 잡아주세요. 야, 인정머리 없는 년아, 내 집에서 늘 신랑놈 데리고 썩거져. 이 배은망덕한 것. 애미를 무슨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하니? 내가 아무렴 그깟 돈 몇 푼 구해서 너한테 손 벌린 줄 알아? 단 10만 원이라도 주면서 엄마 이거 추석 용돈 나도 그 기분 좀 만끽해 보려고 했다. 왜? 아이고, 딸년이 이 모양이면 사이놈이라도 제정신이어야 되는데 한숨 더 뜨거웠잖네. 당장 나가 이것들아, X.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 모든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돈을 좋아하거나 이랬을 때는 큰일 나겠지만 가족끼리 이렇게 필요할 때는 반드시 물질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고 어머니께서 이 정도 했을 때 그때가 늦었지만 줘야 될 시점이었거든요. 안 되면 계좌이체라도 띵동 이런 느낌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같이 살고 따로 살고 다 떠나가지고 예. 어머니 마음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거는 딸도 그렇고요, 사이도 그렇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교수님. 이분의 제보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용돈을 달라라고 하는 이 얘기를 갖다가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자고 이분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 화를 내고 사이도 고함을 치고 안에서 본인이 속이 상해서 우는데 바깥에서 웃었다. 이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라도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인데 현실을 정확하게 자각을 하시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나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해야 될 그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저런 것이 그냥 아주 없는 것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그걸 갖다가 아는 것도 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네, 저 앞서 두 분 말씀 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두 분이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따님이 한 달에 100만 원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아이가 올해 봄에 태어났으면 아직 돌도 안 지난 아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입주 도우미 쓰시려면요. 그 돈의 3-4배는 주셔야 됩니다. 요즘 막말로. 거기에 지금 4인 가족이 그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임차료는 어떻게 떼죠? 그럼 100만 원은 턱도 없어요. 100만 원 좀 100만 원이에요. 적어야 4-4배는 정말 줘야지 저 정도를 아마 수도권이라면 꾸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냥 계산서를 끊어주세요, 아예. 진짜.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혹시 동그라미 있으신가요?
찾아보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여러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꾸미님, 당장 내보내세요. 따로 살아야 엄마 귀한 줄 압니다 하셨고요. 조사님, 딸이 엄마 무시하니까 사위까지 장모를 무시하는 게 딸이 나쁘네요 하셨습니다. 안나킴님, 고구마 2,000개, 2만 개 먹은 것 같아요. 신비주의 남쌤님,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몰라.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